달걀이 병아리로 태어나기 위해선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해요. 적당한 온도와 습도, 21일의 시간과 함께 전란도 있어야 한다는데요. 전란은 알을 굴려주는 걸 말합니다. 달걀이 움직이지 않고 고정돼 있으면 노른자 위가 알 껍데기에 닿아서 성장에 필요한 움직임에 제약을 받게 된다네요. 한 교육 전문가는 교육을 전란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자녀가 성장하기 위해선 자생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자생력을 키워주는 데는 굴려주는 힘이 더해져야 한다는 거죠. 응원, 지지 혹은 간섭일 수도 있는 전란의 힘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계절의 변화도 무심하게 살아가지 말라는 전란 같은 손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밀한 계절의 변화를 모두 찾아내고 반응하는 건 피곤할 수 있지만 여름 속으로 성큼 들어선 이맘때 변화에 어느 정도 호응하는 마음가짐은 필요하죠. 후끈 달아오르고 흠뻑 쏟아내는 여름의 손길도 고정되지 말고 딱딱해지지 말라며 우리 마음을 흔들어주고 있다고 오늘도 가볍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팝브런치입니다. 알고 느끼고 음미하면 그 깊은 맛이 배가 되는 음악, 재즈도 마찬가지죠. 화요일 이 시간에는 재즈 상식과 함께 매력 넘치는 재즈의 세계로 빠져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댓 재즈, 월간 재즈피플 류희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많은 분들이 덥다는 이야기 보내주셨는데 네. 오시는데 많이 더우셨죠? 오는 길은 좀 더웠는데 또 기차에서는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주셔가지고 조금 추웠습니다. 냉방병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름엔 참 추웠다 더웠다 그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럼 오늘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지 궁금한데요.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콘트라팩트라고 조금 어려운 용어를 설명드렸잖아요. 네, 기억나죠. 제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채팅창을 보니까 어렵다는 반응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편하고 익숙한 용어를 준비했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가요에서도 많이 쓰는 발라드라는 용어입니다. 발라드 잘 알죠. 저는 발라드 참 좋아하거든요. 네. 되게 슬프고 뭔가 애절한 사랑 노래 그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요에서는 장르로서 발라드를 의미하는데요. 해외에서는 팝이랑 가요계에서 발라드를 좀 다른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해외에서도 사실 뭐 아델 같은 팝 가수도 네. 우리가 말하는 발라드를 부르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는 한데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 장르로서 발라드로 구분하진 않고요. 해외에서 말하는 발라드는 이게 느리고 멜로디가 굉장히 뚜렷한 음악을 말하거든요. 네. 꼭 사랑 노래여야 할 필요도 없기는 한데 사실 이렇게 느리고 아름다운 곡이면 보통 사랑 노래이기는 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을 쥐어짜는 듯한 그런 슬픈 노래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발라드는 하나의 장르가 아니라 느리고 멜로디가 뚜렷한 곡을 의미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 그리고 꼭 노래여야 할 필요도 없고요. 재즈 네. 연주곡도 발라드로 구분이 됩니다. 네. 네, 이제 재즈에서 발라드를 하게 되면 재즈 발라드 이렇게 말을 하고요. 장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르로 구분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곡을 설명할 때 뭐 느린 곡이야 아니면 뭐 잔잔한 곡이야라고 설명하듯이 재즈 발라드야라고 설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동안 우리가 들어본 대부분의 재즈곡이 사실 차분하고 되게 멜로딕했거든요. 네. 이런 곡과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는 재즈 발라드 들으면 확실히 더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곡이 있을까요? 일단 노래로 된 걸 먼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재즈 가수 토니 베넷과 에이미 와인하우스가 함께 부른 바디 앤 소울이라는 되게 유명한 재즈곡을 준비했습니다.
가사로 보면 좀 슬픈 사랑 노래가 맞기는 한데요. 우리가 아는 그런 발라드의 쥐어짜는 슬픔, 뭐 애절함 그런 거는 없기 때문에 발라드가 어떤 것인가, 재즈 발라드가 어떤 것인지를 이 곡을 통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빨리 들어봐야겠습니다. 토니 베넷과 에이미 와인하우스가 노래한 재즈 발라드 곡인 Body and Soul 듣고 올게요. 와, 정말 멋진 듀엣이었습니다. 네. 정말 잔잔하면서 감성적이고, 아니 보고 있지 않는데도 마치 네. 노래를 부르는 걸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이런 게 재즈 발라구나 싶은데요. 네, 그렇죠. 이 토니 베넷이라는 가수가 이 곡이 아마 10년이 안 됐을 거예요. 지금 나이가 만 94세이신데요. 네. 지금도 노래를 부르고 계시고요. 올해 중에는 이제 팝 가수 레이디 가가랑 함께한 듀엣 앨범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 지금 현재 만 94세신데 올해 또 듀엣 앨범을 네. 낼 예정이시라고요. 네. 와, 대단한 뮤지션이네요. 오늘 이렇게 재즈 발라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재즈 발라드로 한 곡 더 준비하셨다고요? 네, 이번에는 연주곡 준비를 해봤고요. 피아니스트 빌 샬렙의 트리오가 연주한 The Nearness of You라는 곡입니다. 이 곡의 사소한 이야기를 하나 덧붙이자면요. 영화 라라랜드 보시면 주인공 피아니스트 세바스찬이 나오잖아요. 그 세바스찬이 굉장히 아끼는 스툴 의자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 이제 가족들이 와도 절대로 못 앉게 하고 네네. 나중에 재즈 클럽을 만들었을 때 거기 전시까지 하는 의자가 있어요. 그때 이 의자를 두고 호기 카마이클의 의자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호기 카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이 오늘 들어볼 The Nearness of You라는 곡을 만든 작곡가입니다. 저는 영화를 봤지만 네. 이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이름, 이 호기 카마이클, 네. 이 작곡가의 이름이었군요. 그 위대한 작곡가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라라랜드 또 기억하시면서 들으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피아니스트 빌 샬렙이 연주한 The Nearest of You 들으면서 화요일 코너 올드 재즈 마무리할게요. 월간 재즈피플 류희선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